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속 관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함께 빚까지 상속받게 될 상황에 놓여 법률 상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사망했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즉 상속해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채무가 존재하여 자녀에게 빚을 물려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한 부모의 부채 유무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나 부모의 채무 상황을 모르는 경우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진행한 실제 사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피상속인 A는 B와 C의 아버지로 최근에 사망했고 빚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큰아들 B와 작은아들 C에게 빚까지 상속될 우려가 있어 B는 상속 한정 승인, C는 상속 포기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럼 상속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가 무엇인지, 왜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큰아들인 B가 진행한 상속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 한정 승인이란 고인의 재산을 승인하여 물려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여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의 빚도 아닌데 부모님이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 만약 그 금액이 크다면 정말 쉽지 않겠죠? 이럴 때 대비하여 상속 한정 승인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B와 C의 아버지 A가 사망했고 총 재산 2천만 원과 총 채무 3천만 원이 있다면 상속 한정 승인을 통해 총 재산 2천만 원 채무를 갚게 되어 실제 상속인 본인에게 상속되는 빚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상속 한정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피상속인의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 상속재산 목록, 상속인 금융거래 내역, 장례 관련 비용과 소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장례 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상세하게 소명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상속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 예시 보고 다음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 순위와 결론, 첨부 서류들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 멈추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다음으로 상속 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작은아들 C가 진행한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이점이 있는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과 비교하면 더 단순합니다. 상속 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속 한정 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실제 신청 예시 보고 다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과 첨부 서류들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법무사님, 큰아들인 B가 이미 상속 한정 승인을 했는데 작은아들 C도 따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은 상속 한정 승인을 통해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4명일 경우 한 명은 상속 한정 승인을 진행하고 나머지 3명은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다음 순위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받던 연금입니다. 저희가 가리키는 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뜻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어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에 3년 이상의 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누가 어떤 순서대로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다음으로 25세 미만의 자녀, 다음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마지막으로 19세 미만의 손자녀가 수령 가능하므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족연금은 받게 되더라도 그 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입니다. 보험도 연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연금과 같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시 보시면 보험 관련 서명 자료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속과 관련된 상속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